학원이든 학교든 강의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들을 것인지 금방 보이실 거예요. 아주 쉽게 보이시거든요. 중등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등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등부는 워낙 내용이 쉽기 때문에 내용은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승부가 어디서 나냐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 빨리 푸는 데서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기발하게 꼬아놓은 문제를 누가 재치 있게 푸느냐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등부 그 공부가 고등부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강의든 학원에서의 강의든 강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저는 그 먼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먼지가 막 앉아요. 집에 신나게 가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틀만 짜주는 거예요. 이 틀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등학교 공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공부 기준으로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열심히 잘 들어서는 저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때 잘했던 아이들의 그 많은 아이들이 강의를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것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직후 복습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학원들이 다 수업이 끝나면 1시간 이상은 잡아두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다 아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여기랑 다른데요. 과제하고 피드백. 네 번째가 시험 보고 피드백. 조금 달라요.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요. 자, 이제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이들이 감성이 상하면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고 되잖아요. 공부가, 보세요. 너 왜 숙제 안 하니? 뻔합니다. 아까 한 것처럼 숙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5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해보세요. 그 긴장감 아시잖아요. 일이 닥쳐가지고 지금 당장 막 오늘 해야 되는데 그럼 하기 싫거든요. 한 5일 있으면 태어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미리 준비하면 즐겁게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위닝 헤빗 얘기하지만 자꾸 이겨보는 습관들을 만들어보는 거. 해보니까 되더라. 하니까 즐겁네라는 걸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왜 숙제 안 하니? 과제 왜 안 하니?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수업 때는 알겠대요. 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날아간 정보를 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휘발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풀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숙제하기 제일 좋은 곳이 수업 직후의 학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좀 다지고 가야 공부하고 가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하고 안 되는 거 그 질문하거나 다시 풀기 하든가 해답을 보든가 해서 피드백을 받고 시험 보고 피드백 받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1등은 못할 수 있지만 다 공부 상위권에 들어가요. 상위권이라는 거는 뭐 4% 5%는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약점이 있다는 거죠. 과제를 안 하든가 강의가 제대로 안 맞든가 직후복습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이렇게 신경 쓸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아이는 영어 수업 듣고 바로 오는데요. 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2시간 수업 듣고 그냥 집에 바로 와서 자요. 이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1시간 수업당 적어도 15분에 복귀하는 시간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 듣고 왔으면 영어 수업 2시간 듣고 왔으면 야 놀기 전에 30분만 정리하고 놀자. 이런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이해시켜야 되고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아이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엄마 해보니까 다음 수업이 재밌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고 문제 풀고 갔는데 왜 안 재밌겠냐고요. 내가 못 풀어서 답답했던 걸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데 왜 안 재밌겠냐고요. 안 해가지고 오니까 남들은 질문해서 하는데 자기는 안 풀어본 문제고 고민도 안 해본 문제고 어저께 한 내용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니 재미가 없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성이 안 움직이는 거죠.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 시험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요것만 따라가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이 뭐냐면요. 강의잖아요. 강의가 일단 틀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선택의 제1 덕목으로 꼽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학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죠? 학원 선택의 이제 기준. 1번. 이게 상성입니다. 상성. 선생이랑 학생이랑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자꾸 이거는 표에 없습니다. 이건 뒤에 한 장 살짝 있는데 그냥 제가 빨리 말씀해서 요약해서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벌써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 상성이 맞느냐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상성이 맞느냐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제 보통 2주를 다녀보라고 해요. 그 학원으로서 굉장히 좀 사실 손해가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남은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학원이 안 좋은가? 나는 좋은데 왜 애가 나왔다 나가지? 속내를 모르잖아요. 그 아이는 사실은 얘들 너무 잘한다. 아, 못 따라가겠다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사실은 걔네들 한 명씩 나오고 나면 선생도 기운이 빠지고 학생도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실패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실패를 최소화하자. 2주를 들어봤는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별론데 이 하고 막 냄새나고 싫은데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상성. 학원 선생님이랑 맞냐? 얘기 들어보니까 맞냐? 아이가 어리면 평가를 잘 못하고요. 실력이 좋고 나이가 들수록 평가를 잘합니다. 정확히 해요. 근데 어리면 조금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뭐 중2 학년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중3 되면 거의 알거든요. 그 중3에서 애가 정말 우리가 어벙벙하다. 그러면 모를 수 있습니다. 애들이 똑똑하면 다 알아요. 자기랑 맞고 내가 이 선생님 따라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꾸 애들 들어보라고 하면 엄마들이 선생님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돈을 벌면 끝이지만 그 친구는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거 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성이 맞느냐? 여기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상성이냐? 저희 학원의 여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 말이 너무 빠르대요.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제 말을 알아듣는데 2주 걸린대요.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상당히 늦춘 건데도 지금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말 빠르다. 선생님 글자 잘 못 알아보겠대요. 그리고 설명을 자기는 이해 안 했는데 툭 넘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선생님 왜 C 다음에 D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남학생한테 하잖아요. 선생님 말 못 알아듣겠냐? 그러면 아니요. 안 빨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성인 거예요. 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들어보면요. 그 이성적인 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 MBTI 검사를 받아보면 E형, I형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ENTP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E형과 I형입니다. 이게 감성적인, 이성적인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제일 흔히 겪는, 제일 흔하게 보는 트러블이에요. E형이 아주 강한 선생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 I형이 아주 강한 학생이 만났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지쳐 보이니까.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 선생님이 말이야. 이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I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야, 또 시작했어? 궁상 떨고 있네. 진도도 나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E형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랬구나. 야, 그렇게 선생님 어려웠는데 저렇게 서울대까지 가서, 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극을 받고. 반대로 E형 학생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대부분 E형 학생이거든요. I형 선생님을 만납니다. 얘는 감성적으로 선생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수학 너무 힘들어요.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지. 공부가 쉽냐? 이렇게 해서 가겠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6대4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6대4인 학생이 저랑 가장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웃고, 제가 슬픈 얘기하면 같이 슬퍼하고, 제가 뭔가 자극을 주면 같이 해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성인 겁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도 더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학원 시스템. 나는 학원에 너무 오래 남아있는 게 싫은데, 선생님은 너무 오래 잡아놔. 이런 거예요. 얘는 3시간만 딱 자기 즐거운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선생님이 너무 못했으니까, 오늘 숙제 못했으니까 6시까지 남아서 해. 해서 막 6시간 잡아놔요. 그럼 애가 녹초가 되면 스트레스가 막 차서 가요.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녹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을 빼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하고 저도 진을 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부모님도 진을 빼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애가 다음 힘이 있어서 즐겁게 하죠. 진을 빼놔버리면 오늘은 채웠을지 몰라요. 과제량을. 다음부터는 도망 다닙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감성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 힘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 적당히 왜 운동하냐고요.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운동을 군대 가서 하면 진짜 싫거든요. 저는 제가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200개씩 막 하는데 군대 가서 하니까 50개도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군대 가면 군복을 입는 순간 너의 모든 마력은 빠지게 돼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50개를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시키니까 남의 강제하에서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 좋은 운동도.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 애는요 강에서 좀 처져요.
근데 선생님 강의가 빠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는요, 두 명을 해도 소외되는 학생이 생깁니다. 두 명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볼게요. 학원 시스템에서 얘를 도울 만한 게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이 노력해 줄 수 있느냐예요. 제 궁극적인 취지는 이거예요. 여기 저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원래는 외부에 광고를 해서 좀 받으려고 했어요.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받았으면 지금 미어 터질 뻔했는데 예전에 외부에 원래 해서 더 많은 분들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된다. 부모님 역할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어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많은 부분을 좀 감당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 믿고 맡길게요. 절대 믿지 마세요. 선생님은 노력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요, 부모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과외할 때 안 한 얘기가 있거든요. 누구 가르칠 때 절대 안 한 얘기가 있어요. 자식처럼 가르치겠습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 얘기한테 저도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전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요. 조카처럼은 할 수 있다. 조카는 제가 가르쳐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만큼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는 그런 거 그리고 애가 소외가 됐을 때 어떻게 할 만한 게 있어요? 우리 애는요 원장한테 막 강의하고 싶은데 강의할 수 있습니까? 많이 아니 질문할 수 있습니까? 네,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환경이 안 좋다. 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 문제였어요. 저 센트럴로 옮겨달래요. 센트럴로 옮기는 순간 여기에 운영비가 3배 뜁니다. 거기는 3배 뛰거든요. 학원비도 올려받아야 돼요. 저는 마음속에 벽이 있어요. 학원비가 어느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항상 그 룰이 있어요. 제가 하도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열악하다는 거야 하고 센트럴을 가봤어요. 갔다 와서 수업 들은데 애들이 들어오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와. 왜냐면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니 그 학원을 보고 거기서 영어 다니고 과학 다니는 친구가 수학 들으러 여기로 오는 거예요. 저희 학원을 인테리어 되기 전에. 와 정말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애들이 찾아오는구나. 저 학원을 포기하고 이 대리석 깔려 있고 막 유리로 막 돼 있고 막 휘황찬란하고 막 이런 데를 포기하고 여기로 오는구나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모두 시스템이에요. 셔틀이 있냐 없냐, 뭐 거리가 뭐냐 안 뭐냐, 수업이 일찍 끝나냐 늦게 끝나냐 그런 게 시스템인 겁니다. 그 시스템이 맞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실력과 뭐 재미와 뭐 등등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력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재밌으면 좋아요. 제 지향하는 바예요. 제가 원래 정말 개그 잘 치거든요. 애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연습도 해요. 저는 지금 잘 안 하지만 과외를 12년 동안 할 때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외워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되는 코미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굉장히 고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우성이 나오는 그 멋진 영화도 5번, 6번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못생긴 선생이 와서 발음도 부정확한 사람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매일 떠든단 말이에요. 그거 보러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왕이면 즐거워야죠. 이왕이면 끝나고 나서 행복해야죠. 내가 늘어서라는 행복해야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실력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요. 1등급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실력이 있고요. 우리 애가 4등급이에요. 여기 1등급이고요. 이 4등급이 원하는 실력은 따로 있어요. 4등급은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려볼게요. 학원은요. 크게 제가 나눠 드려볼게요. 크게 나눠보면 실력 있는 실력 강의형. 실력 있는 강의를 잘하는 학원이 있고요. 관리형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흥미유발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요. 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는 학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관리형. 보세요.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는 사실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수능 등급으로 얘기했을 때 한 제가 1등급에서 5등급을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사실 밑에 있는 많이 하면 6등급까지는 7, 8, 9등급은 죄송한데 잘 올라오기 힘들어요. 고등부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 아닌 길을 택하라고 제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는 그렇게 그 드라마틱한 일이 잘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만 참 무모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등급을 이렇게 분배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요. 위쪽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관리 잘해주는 학원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편적으로는 다 여기니까요.
특히나 뭐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다 거의 대부분 관리가 생명이에요. 근데 걔들이 중등부에 아주 상위권이다 그러면 이 실력 강의형 학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관리형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학원들이 대부분 관리형 학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목동에 있는 몇몇 학원들은 강의가 안 좋은데도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아주 상위권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원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사실 거기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저희들도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강의는 정말 별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하지만 거기에 이 관리 시스템이나 막 경쟁 시스템은 너무나 좋다. 특별한 정말 케이스인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타이트한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관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되는 몇몇 학원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은 어떠냐? 아무튼 요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강의만큼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원 사용법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학원 같은 데를 이제 거점 학원이라고 부른대요. 지금 솔직하게 인정을 제가 하면요.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내용을 다 배워요. 빠른 아이 같은 경우는 중3이 되기 전까지 고등부 과정을 다 배웁니다.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하신다거나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자기 실력 이하신 그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의 모든 학원의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려볼까요? 실력하고 점수하고의 상관성 한번 드려볼까요? 점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댐이에요, 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공부를 막 해서 물을 채워요. 보통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잠잠하거든요. 야, 너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안 넘쳐르니? 이 순간 에이 그만 멈춰서 다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공부가 왜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공부는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가는 건지, 점수가 나오고 뭐가 실적이 있기 전까지는 도대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걸 좀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유독 심해요. 그러다가 얘가 뚝 떨어져거든요. 이제 물이 흘러 넘치니까 얘가 등급이 좀 나오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르면 또 얼마나 좋아요. 이제 좋아. 다음에 여기 기대야겠죠? 근데 또 이게 한참 가야 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이거죠. 아이가 성실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실함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인내심이 강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참고 견딜만 하냐예요. 그래서 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만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얘기 들으면 시험은 반드시 시험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이런 얘기 해요. 혼자 풀면 잘 푼대요. 혼자 풀면 잘 푸는데 왜 시험 보면 못 풀죠?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센서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형 1번, A단계. 주르륵 해서 쉬운 문제 있죠? B에서 유형 1번, 유형 1번 계속 심화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데 누가 못 풀어요? 대표 문제 있고, 해설 있고, 힌트 있고. 아이들은 이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능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수능을 고2, 고3 때 보면 단원이 어딘지 몰라요. 애들이 13번 문제를 푸는데 손도 못 댑니다. 예를 들면. 근데 선생님이 힌트를 주는 거죠. 야, 이거 산술 기하평균 쓰는 거네. 그럼 후루룩 풀어버려요.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고 시험은 약간 별개일 수 있다. 시험은 반드시 시험으로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강의를 들을 것, 직후 복습을 할 것, 과제하고 피드백, 그 다음에 내가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바꿨잖아요. 그게 바로 테스트하고 피드백입니다. 저도 그 테스트를 조금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꾼 겁니다. 해보니까 아니 왜 분명히 잘 푸는 아이고 수업 시간에 질문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시험 점수가 기대치만큼 안 나와요. 시험으로 연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니는 아이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20번의 시험을 봐야 된다.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20번의 모의고사를 본 아이가 20번의 시험 전날까지 확 보다가 시험에 가요. 이 시험이 시험 같지가 않은 거죠. 계속 봐왔던 시험이니까. 쩔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꾸 시험을 피합니다. 시험 피하고 그냥 선생님 더 공부하고 볼게요. 더 공부하고 볼게요. 더 공부하고 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마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시험은 시험으로 대비하는 거다.